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잠을 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드디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건 미친 나라다. 이게 나라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아직도 외교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조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그 혐의가 지금 수사에서 뭐가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도 아직은 없는데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키고 현직 대통령을 또 경찰은 기고만장해서 긴급 체포를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민주당의 이른바 탄핵 특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올라탄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통치하는 의회 독재국이 됐습니다. 계엄을 저지해낸 민주당은 마치 문화혁명 때 홍위병처럼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주역들에게 무자비한 인민재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축창은 매우 위험한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저들의 일진 광풍은 아무런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들은 곧바로 최종 시민 대법관들을 포함한 사법부 지도자들을 상대로 탄핵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번 계엄 실패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끝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끝나는 곳에 그보다 몇십 배 더 흉악한 제왕적 의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초유의 출국 금지, 경찰은 긴급 체포 검토. 이 비슷한 일면 제목들이 오늘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헌 위법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그건 앞으로 이제 차차 국민적 합의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고 체포와 구속이 임박했다는 그런 보도와 상황을 직면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요청받은 지 30분 만에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또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헌정사상 초유의 출국 금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이것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압수수색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언급돼 있는데 내란 수괴로 적시가 되어 있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검찰 김용현 영장의 적시. 야, 내란 수괴 이런 말을 이제 야당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버젓이 주먹만한 활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현재 정적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정 없음이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공지를 하는데 일정 없음이라는 공지조차가 사라졌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매우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는 그 이후에 대통령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실무진들도 각자 도생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핵심적 그 문제 중에 하나는요. 만약에 현실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국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탄핵이 아니고 체포 구금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때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될 것이냐 아니면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옥중에서 직무가 가능한 것이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체포만 돼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무는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랍니다.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대통령에게만 이제 쓰는 말 같기도 한데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이 대통령의 그 상황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때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게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주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파면이 될 경우에 혹은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에 혹은 대통령이 하야, 즉 스스로 사임했을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에 권위라고 씁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됩니다. 최기하 권한 대행 이제 그렇게 됐던 것처럼 황교안 권한 대행 이렇게 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체포나 구속이 되면은 권위는 아니다. 단 이거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사고라는 건 뭐냐? 대통령이 질병이 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다. 라든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이것을 사고라고 보는데 체포 구속 역시 이건 역시 사고로 볼 수 있다. 사고로 보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됐다가 만약 보석을 얻어서 풀려나면 그러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다수설은 사고 상태, 즉 체포 구속이 됐을 때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다수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을 때는 장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 국정 공백이 국정 최고 권력은 단 1분 1초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그 긴급 사태가 발생을 했대요. 이럴 경우에 그 군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 최고 통수권자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군 통수권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군 통수권 역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국방부는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인데요. 헌재 전원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가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권한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 그 다음에 국무위원 임면권, 그 인사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당장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에 무슨 뭐 탄핵안 이런 것들 이제 대통령이 탄핵안은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만 이 법률안 특검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내란 특검이 또 발동돼 있잖아요. 지금 내란은 일반 특검 그리고 상설 특검 이렇게 쌍특검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데 그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을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엔 당연히 행사가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외교권, 조약 체결 비준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헌법기관 구성권, 그 다음에 사면, 감형, 복권 등에 관한 권한, 사면 복권 권한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